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소금물의 농도에 관한 문제를 만나면 무척 두려우시죠? 오늘은 그 두려움을 없애는 노력을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기에 사과가 30개가 있습니다. 사과 30개 중 10%는 몇 개일까요? 또 사과 30개 중에서 그것의 0.1배는 몇 개일까요? 자, 방금 혹시 제가 질문할 때 대답하신 분 있나요? 있다면 미친 거죠. 아무도 동영상을 보면서 대답하신 분은 없을 겁니다. 오늘은 강좌의 집중도와 학습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참여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 동영상을 보고 났을 때 농도에 대한 자신감을 올릴 수 있다면 성공이거든요. 그러니 오늘은 질문의 대답을 좀 생각하면서 따라와 주세요. 그러면 아마 끝날 때쯤엔 농도가 전보다 훨씬 쉬워질 것입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농도를 나타내는 방법에는 몰 농도, 퍼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설명하게 되면은 수학보다는 과학이 되니까 오늘은 수학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퍼센트 농도에 대해서만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농도 또는 퍼센트 농도를 이해하려면 백분율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백분율을 이해하기 위한 질문을 좀 해볼게요. 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큰 상자에 크기가 같은 사과 3개와 배 2개가 들어 있습니다. 상자 안에 있는 사과는 전체의 몇 퍼센트인가요? 답을 생각해 보셨나요? 답은 60%입니다. 맞았나요? 맞았죠? 자, 그럼 다음 질문입니다. 무게가 같은 사과 3개와 배 2개를 믹서에 넣고 갈아서 과일 주스를 만들어 유리잔에 담았습니다. 유리잔 속에는 사과가 몇 퍼센트 들어있을까요? 답을 생각해 주세요. 네, 답은 마찬가지로 60%입니다. 사실 둘 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답도 같겠죠? 백분율에 대한 생각을 해보라고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이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은 화면 오른쪽 위에 나오는 추천 링크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농도로 들어가 볼까요? 10%의 소금물 200g이 있습니다. 이 속에는 소금이 얼마나 녹아 있을까요? 좀 어려운가요? 자, 질문을 조금 똑같은 내용을 표현을 바꿔 보겠습니다. 소금물 200g이 있습니다. 이 중에 10%는 소금입니다. 소금은 몇 g일까요? 자, 200 중에서 10%니까 200 곱하기 100분의 10, 그래서 20g이 되겠죠. 자, 그러면 20%의 소금물 300g이 있습니다. 이 속에는 소금이 얼마 있을까요? 이것은 뭐냐 하면 소금물이 300g이 있는데 그 중에 20%가 소금이란 뜻입니다. 따라서 300 곱하기 100분의 20 하면 60g이 되겠죠. 자, 농도를 100으로 나눈 B의 값에다가 소금물의 양을 곱해주면 소금물 속에 녹아있는 소금의 양이 됩니다. 이것은 소금의 양을 구하는 방법이 되겠죠. 자, 이제 백분율과 농도의 뜻을 알았으니까 백분율과 농도의 차이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빨간 구슬 90개와 파란 구슬 10개를 큰 그릇에 넣고 숟가락으로 잘 저어주면 미친 거죠. 안 섞이잖아요, 그죠? 이때 100개의 구슬 중에서 10%는 파란 구슬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와 같이 섞였더라도 다시 원상태로 돌아올 수 있다면 파란 구슬을 꺼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다시 원상태로 돌아올 수 있다면 백분율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물 90g에 소금 10g을 넣어서 100g의 소금물을 만들었는데 와, 이게 너무 짜! 그래서 얼른 5g을 꺼내고 싶어. 근데 5g을 꺼낼 수 있나요? 이건 불가능하죠. 한 번 넣은 소금을 다시 꺼내는 것은 백종원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소금이 물에 들어가면 녹아버리기 때문이죠. 용매가 용질에 녹았을 때 그 비율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을 과학에서는 농도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농도라는 말은 백분율과 같은 뜻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단지 원상태로 돌아올 수 있다면 백분율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고
원상태로 돌아올 수 없고 녹아버렸다면 그것을 다시 원상태로 만들려면 좀 특별한 방법을 해야 돼요. 물을 끓이면 소금만 남으니까. 하지만 물은 어디로 가요? 다 날아가 증발돼 버리죠. 그죠? 원상태로 돌아올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녹아버렸을 때는 그것을 농도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 표현을 잘 이해해 보면 백분율과 농도는 아무 차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만 다를 뿐 구하는 방법은 똑같다는 것이에요. 자, 이제 농도 문제로 접근해 볼까요? 10%의 소금물 200g과 6%의 소금물 200g을 섞으면 몇 퍼센트의 소금물이 될까요? 10%와 6%를 섞었으니까 두 개 더해서 반 나누면 8%가 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한번 일반적으로 문제집의 해답이나 선생님들이 풀어주는 방법으로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자, 학교에서 보통 이렇게 합니다. 10% 소금물 200g과 6% 소금물 200g을 섞으면 몇 퍼센트 소금물이 될까요? 자, 보통 이렇게 그림을 그리죠. 자, 저도 이렇게 가르칩니다, 원래. 자, 10%의 소금물. 왜냐면 어려워하는 학생들한테 이상한 방법을 가르치면 더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특별한 방법은 보통 좀 잘하는 친구들한테만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이게 6%고요. 200g이 이렇게 있죠. 이 둘을 섞었더니 큰 그릇에 담겼는데 몇 퍼센트인지는 모르겠지만 400g이 됐다. 이렇게 그림을 그리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여기에 농도가 되겠죠. 여기 농도를 구하라는 것인데 농도 구하는 식은 어떻게 됩니까? 농도를 구하는 것은 소금물 분의 소금의 양 곱하기 이거 비율이고요. 거기다 100을 곱해주면 사실은 이게 100분율이 되는 거죠. 그죠? 100분율. 자, 앞에서 설명한 거 그렇게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린 여기에 농도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소금물이 얼마냐? 아, 요 소금물은 400g이 이미 여기 있다는 걸 알았네요. 그죠? 400g. 왜냐면 200g하고 200g하고 섞으면 400g이 되니까. 자, 그리고 여기에 들어있는 소금이 얼마냐라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소금이 얼마인지 알아야만 400분의 소금 곱하기 100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까? 근데 여기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 둘을 섞어서 생겼기 때문에 여기에 원래 소금이 얼마 있었는지가 그 둘을 더하면 여기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 소금이 얼마인지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00 중에서 10%가 소금이니까 200 중에서 10%니까 100분의 10을 곱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소금이 얼마냐면 200 중에서 6%니까 100분의 6이 소금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계산하니까 여기는 20g이 되고요. 여기는 2, 6, 12, 12g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32g이다 이렇게 알 수 있겠죠. 자, 여기는 소금이 32g이 들어있습니다. 소금이. 자, 그래서 다시 요리 가면 소금물 400 중에서 소금이 32g인데 그 농도는 100분율이니까 다시 비율에다가 100을 곱해주면 100분율 혹은 농도가 되는 거죠. 100분율과 농도는 같은 거니까. 자, 그래서 동그라미 두 개는 이렇게 약분하고요. 4분의 32가 되겠네요. 4분의 32. 그래서 48의 32 이렇게 되니까 8%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일반적인 방법은 두 소금물을 섞어서 새로운 소금물을 만들었을 때 농도를 구하여라. 그러면 여기 들어있는 소금의 양은 원래 여기에 들어있던 소금의 양이 합쳐져서 요리 간 거기 때문에 각각의 소금의 양을 구해서 더한 다음 이 전체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이라고 취급해서 계산해주면 되는 겁니다.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같은 농도 문제를 제가 만든 공식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섞은 소금물의 양의 비율이죠. 농도가 다른 소금물의 양의 비율인데요. 여기가 200g이고 200g이고 똑같이 섞였어요. 그러니까 농도도 다시 가운데 중앙을 잡게 된다. 뭐 이런 뜻인 겁니다. 자, 그래서 그걸 숫자로 계산해 봤더니
이런 식이 되었어요. 10%짜리가 200g이 들어있고 더하기 6%짜리가 200g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짜리 200g과 6%짜리 200g이 있는데 그 둘을 곱해서 더했습니다. 그리고 소금물의 양이 400이니까 400으로 이렇게 나눠줍니다. 그러면 바로 답이 된다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죠. 얘네 둘을 곱하고 얘네 둘을 곱해서 이거 두 개 더한 양으로 나눠주면 바로 답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요 밑에를 이렇게 바꿔볼까요? 공식이 중요하니까 200 플러스 20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400분의, 자, 요거는 2000이고요. 여기는 2000이고 여기는 1200입니다. 그래서 얼마냐 하면 400분의 3200이 돼요. 그러니까 요것은 동그라미 두 개 이렇게 약분해 보면 4분의 32, 그래서 그게 바로 8%다, 이렇게 알 수 있죠. 훨씬 식이 간단하죠. 자, 이게 제가 고안한 방법입니다. 이것은 둘의 섞이는 비율을 이용해서 계산한 겁니다. 비슷한 문제를 찾아서 한 번 더 해볼까요? 8%의 소금물 200g과 5%의 소금물 100g을 섞으면 몇 %의 소금물이 될까요? 섞었을 때의 농도는 200 더하기 100분의 8 곱하기 200 더하기 5 곱하기 100, 이것을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7이 되니까 7%가 된다는 뜻입니다. 조금 전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0%의 소금물 200g과 6%의 소금물 200g을 섞으면 몇 %의 소금물이 될까요? 10%와 6%를 섞었으니까 8%가 되겠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표현입니다. 10%와 6%를 섞어서 그 중간인 8%가 되는 것이 아니고, 똑같이 200g씩 섞었기 때문에 10%와 6%의 중간인 8%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10%의 소금물 300g과 6%의 소금물 100g을 섞으면 몇 %의 소금물이 될까요? 섞은 소금물의 양이 비가 300대 100이니까 300g을 넣은 10% 쪽으로 농도가 더 가까워진다는 것입니다. 즉, 농도가 다른 두 소금물을 섞었을 때의 새로운 농도는 많이 섞은 소금물의 농도에 가까워진다는 것이죠. 짠물과 덜 짠 물을 섞으면 짠물을 더 많이 넣었으면 짠물에 가까워지고, 덜 짠 물을 더 많이 넣었으면 덜 짠 물에 가까워진다는 거죠, 농도가. 그죠? 이와 같은 생각을 정리해서 알기 쉽도록 식으로 정리해 봤더니 이와 같은 공식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두 가지의 방법으로 푼 두 식을 한번 나란히 놓고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식은 일반적으로 풀이하는 방법을 하나의 식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식은 섞는 양의 비를 이용하여 제가 만든 식입니다. 두 식을 잘 한번 관찰해 보세요. 아전인수 1화에서 배운 번분수를 정리하는 방법으로 첫 번째 식을 잘 정리하면 두 번째 식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틀린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겠죠? 자, 또한 두 번째 식을 잘 살펴보면 고등학생들은 좌표 평면 위에서의 두 점 사이의 내분점의 좌표를 구하는 공식과 비슷하다는 것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재밌지 않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